네, 탄핵에 대해서 우리 박경범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얘기할 게 많지 않은데 근데 다만 법적으로 네.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하면 반대쪽을 찍는데 다만 이제 반대파에서 너무 또 이제 그 진영극단 이념극단도 아니에요. 진영극단화 돼가지고 자꾸 무슨 뭐 중국하고 척지고 살려고 이 김에 왜냐하면 중국하고 관계를 끊으면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토착외교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미국 유일주의라든지 미국에만 통해가지고 자기 상류층 이득을 보고 국민들은 가까운 이웃하고 이제 교류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국에 이제 실어나 주거나 그 상류층한테 복종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 국민이 그냥 일본 중국이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정 이거 너무 이제 안 좋다 그러면 중국이 나서도 새 길을 찾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일부러 자꾸 습근평이는 쪽 자꾸 괜히 욕을 하고 그냥 받고 그렇죠. 그 저주를 하고 맞아요. 시위를 하면서 그렇죠. 또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틀어지면은 중국은 뭐 사실 자기네 자체 내에서도 그렇죠. 내수 시장이 다 있고 맞아요. 큰 나라라서. 따지고 말해서 아쉬운 게 없는 나라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쉽죠. 거기선 그냥 한국 야 니네 없어도 돼 그럼 자꾸 이렇게 욕하고 자꾸 시비 걸고 그렇죠. 우리 한 것도 없는데 자꾸 무슨 뭐 선거에 개입했다는 둥 무슨 뭐 간첩을 보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리 자꾸 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중국이 그냥 그렇죠. 틀어져 버리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아쉽죠. 좋아 오히려 그래 우리는 미국하고 잘 통하니까 일본하고는 약간 통하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만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싫으나 죽으나 그냥 한국에 그러니까 매여 살라 그래야 우리들한테 복종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이 안 얘기예요. 되는 근데 소리죠. 그러면은 그 대표님은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중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의 말을 그러니까 국힘당의 말을 그러니까 국힘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또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틀린 중국에 대한 그 이상한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 탄핵이 안 되고 다시 복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그냥 그 나하고 반대파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설득하거나 만남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되니까. 계엄령 발표해가지고 아니 군인들한테 다 잡아들여! 그러면 끝나는 거죠. 쏴죽이지 못했잖아요. 쏴 죽이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국회가 저기 결의하니까 그냥 딱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거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글쎄 아니 2025년도에 국회가 아니 못하게 윤석열이는 나는 진짜 윤석열한테 묻고 싶은 게 윤석열이는 이재명을 만나서 몇 번이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나요?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것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저도 뭐 그것보다도 굳이 이재명은 얘기를 끊을 게 또 아니라 그렇지 만나질 않았지 자꾸 범죄 혐의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는 아니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반대한 건 오히려 사실 법치국가로서 그거의 문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실 비슷한 거 저는 이준석을 뭐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대표 때 이제 우크라이나 쓸데없이 하고 아주 헛짓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내쫓은 거 그건 손 억지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그런 억지를 했으니까 자기도 억지를 당하고 있는 건데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옳다. 그래야 우리 당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을 나름 판단하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준석을 내쫓은 건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연 당규를 꼭 떠나서 하여튼 모든 것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 업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얘기라든지 야당 얘기도 이 상황이면 윤석열 내쫓아야 된다. 그렇죠. 저도 사실 댓글로 그 의료 문제 그거 의료계도
아무리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올해만 조금만 좀 융통성 해라 해도 무조건 2,000명 꼭 이번엔 그렇죠. 올해 해야 된다고 자꾸 고집하는 거 응.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댓글에다가 야 이놈의 정권 탄핵할 이유 생겼다 그런 말도 쓴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빨리 네.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른데 그 법과 절차가 또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법치 국가냐 과연 사리 판단 그냥 상식 국가냐 무조건 상식적으로면 그러면 사실 국민 투표를 자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게 마치 윤석열이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순 억지를 쫓아내는 것처럼 지금도 억지로 쫓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억지의 발단이 어쨌든 윤석열의 계엄 선포만 그 아니었어도 계엄 너부가 상당히 과장되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윤석열이 좀 차일리시 약간 좀 그런 유아틱한 게 있고 좋은 말로는 좀 순진한 도 있고 그냥 그런 것도 있어. 내가 그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자기 고집 좀 이제 좀 유아틱한 그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의뢰 그런 것도 그냥 자꾸 고집 피우고 자기 관점에서 그 그렇죠. 계엄도 뭐 국민한테 이 상황에서는 좀 한번 그냥 충격요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엄한다고 하되 어떤 정말로 총을 쏘고 막 그런 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더민당 그쪽에서 그 군인 몇 명 회유해가지고 그 진술 같은 게 여러 가지로 좀 억지가 있고 그런 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윤석열은 쫓아내는 게 올바르니까 이런 좀 억지법으로 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라가 되면 이것도 좀 어떻게 될까? 근데 억지법이라는 게 법이 현재의 대통령이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해서 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 자체가 그게 없으니까 없는 법으로 윤석열이를 뭐 당연히 이거는 내란죄를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내란죄에 맞춰서 하려면 이렇게 법이 없다 보니 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선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상식선에 우리가 당장 보기는 좋지만은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사실이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제도상에서 저는 사실 87년도 헌법을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에 우리 뭐 이전에 뭐 동학혁명, 홍경래난, 임꺽정이난 많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7년 근래 뭐 4.19 그런 것도 다 실패하고 그 난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4.19, 5.18도 다 실패했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기획했던 수장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4.19 그건 조갑태 씨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계엄은 죽기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우습게 생각한 거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어쨌든 설명할 게 네. 저기 4.19하고 5.18까지도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죽었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위험성은 덜한 거였지만은 87년도 60 항쟁인가 그거는 이제 그때 성공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 정부가 그러니까 성공한 국민운동으로 물론 그 이전에 4.19, 5.18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총이라든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져준 것도 있죠. 그런데 사실이 그때는 직선제 꼭 해야 된다 갈구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87년도 헌법은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에 의한 헌법이라고 저는 개헌은 맨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건 불순한 정치인들이 내각제 하려고 그래야 정치인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뭐 임기가 맞지 않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대통령 한번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다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 바뀌고 그러면 나라가 휙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5년 그리고 대법원 6년 뭐 그런 식으로 약간씩 임기가 엇갈리게 해가지고 점차 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맞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그게 정말 저도 더 이상 물어보면은 꼭 지켜야 돼 그런 말 할 수 없는 게 이 하도 이제 그 정치 독재인지 뭔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 위주의 하다 보니까 자꾸 사법기관 견제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비대했어. 물론 국회도 그렇죠. 국회와 사법기관이
국회는 지금 3분의 2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네. 당대표 뜻대로 되면은 이건 뭐 못할 게 없어요. 이제 지금 정부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국회는 국회 해산법이 마치 뭐 대통령 독재 같지만 해산해도 다시 국회 해산하면 다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재신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회를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산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 해산권을 없애버리니까 지금 아무리 이렇게 막 뭐 30명을 탄핵하고 그냥 국정을 여당 말로는 국정마비를 시켜도 이게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법원 계열 대법원 자체는 하지만 법조인들 권한이 너무 강화됐어요. 강력해.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강한 건 물론이고 그 대법원장 그 10명 그 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은 헌법재판소 그 지금 그냥 최고 권한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여권 측에서 자꾸 헌법재판소를 욕해서 그렇지 헌법재판소가 가장 진짜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한이 된 때는 언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도 이전하겠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관습법이냐 하면서 그 못하게 한 거. 그게 더 최고 권력으로 그 말도 안 되지 관습법이라는 게 무슨 말 헌법 지은 것도 아닌 건데 만든 헌법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관습법으로 우리 수도니까 옮길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법 위에 군림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권이라든지 기득권 측은 되게 그걸 수도 옮기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들이 좋으니까 그야말로 상식이기 그러니까 법을 초월한 거죠.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수도 옮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뭐 국민들 일부 뭐 대전 일부는 그랬지만은 대전 쪽에 땅 있는 사람들 말고 수도 옮기는 걸 아니, 좋아하는 그건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식으로 이제 법을 위에 한 건데 그거는 왜냐면 노무현이 수도 이전은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이 저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2000년 비주류 세대 비주류 민족인데 그러니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뭐 조선시대 양반과 양반 비슷한 이제 우리나라 국민 한민족이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에도 여진족, 몽고족, 기타 외에 토착 외국 기타 등등 좀 천민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보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했으니까 세상이 바뀌려면은 뭔가 좀 이 나라를 뒤집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권력과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원치 않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걸 따라서 법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그걸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권력이지 그냥 법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관습법이라는 헌법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지들이 그렇게 해놔 그러니까 보수라는 자들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게 그 지들이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간땡이 붙게 키우는 게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지금 와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선거 그 선관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대법원장이 겸하고 그때는 완전히 법조인이라면 다 아주 깨끗한 줄로만 알고 전부 그야말로 진짜 성직자 천사로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독립기관이면은 더 공정한 걸로 알고 여당 야당 서로 싸우는 거를 초월해서 독립기관이면은 그냥 공정한 걸로 다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그냥 자기들끼리 다 취업도 하고 자기들 어떤 조사도 안 받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관위를 나 진짜 궁금한 게 선관위를 윤석열이가 선관위원장을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 선관위원장의 그 내부 사정을 윤석열이가 더 알고 더 그 사람 장을 임명했으니까 장을 데려다가 그 조직을 더 알고 싶은 걸 알아내면 되는데 꼭 계엄령까지 해서 그걸 알아내서 무슨 말씀? 선관위원장을 불러서 청와대 오기야 오겠지. 하지만 단독으로 만나서 뭐라고 지시할
수가 없죠. 독립기관이라니까 말 안 근데 듣죠 대통령. 임명을 누가 누가 해? 임명은 할 수 없이 시키죠. 근데 그 욕 먹지 않으려면은 법조인 중에서 시킬 수밖에 없고 대법관 중에서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물론 뭐 소위 말하는 좌파니 뭐 그런 티를 내는 사람은 안 시켰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보수라면은 오히려 또 그런 이제 정치적 소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이득에 더 자기들 잘 먹고 그런 거에 더 우유부단하게 또 따를 수가 아니 있고. 그 선관이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감사원에서 그 선관위도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선관 그러면 임명은 왜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아, 임명이야 성식적 권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고집을 피우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법조인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 10길 물속으로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20년 동안 신복으로 알았던 자기 그 군신으로 했던 한동훈도 자기 이제 화장실 이제 당 대표까지 하고 자기 이름 지명도 얻고 자기 그 선거 기간 중에 자기 똘마니들 만들었겠다 하니까 이제 아쉬울 거 없다 하고 그냥 곧바로 이제 대통령 계엄령 국민 여론 나쁜 것 같으니까 나는 대통령 상관없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곧바로 배신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곧바로 배신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아이고 당연히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이가 선을 넘은 행동을 하신 아이고 거잖아. 그거는 좌파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 그거는 제가 그 의리와 저기 대의하고 또 차이인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대의로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가령 저기 누가 굶어서 힘들단 말 저기 그 대표님의 아이가 아들이 저기 굶고 있어 집에서 그럼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어 옆에서. 그리고 지나가면 노숙자가 또 거의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강아지 죽어가는 거 동물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노숙자 밥 해주고 돈 주고 그거 하느라고 아이는 집에서 밤새도록 굶고 있어요. 그런 거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 다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나는 그런 거 그야말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이란 몰라도 자기하고 인연이 있고 엮어진 사람 자기하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은 자기의 엮여진 사람을 봐주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옛날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나라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느새 갑자기 이 나라 전체를 구할 위인이 된 거냐 마냥 자기가 30년 동안 그랬던 그 자기 윗사람의 설사 그게 잘못됐다면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충신들 그냥 국왕이 어리석은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통촉하시옵소서 제발 뭐 그러면서 그냥 최대 붙잡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바로 충성신이잖아요. 그렇죠, 충신. 그런데 뭐 하나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잘못했네? 그럼 금방 진짜 거리술이 휙 돌아서 가지고 그럼 안 돼? 이게 완전히 이런 그럼 역적이야? 그야말로 개호로 뭐 역적일 수도 있지 역적이지. 그러니까 곧바로 반대편에 들어갔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그야말로 그렇지 설사 연산군처럼 잘못했다고 해도 연산군 밑에서 녹봉을 얻은 신하가 영의정까지 해먹은 신하가 연산군이 잘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종반전 끼어들어가지고 연산군 귀양보냈더니 어쨌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그랬다면은 아니 근데 말로 해서 안 들을 것 같은 리더가 있어. 그러면 최소한 양심과 낯짝이 있다면 근신하고 나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의 덕을 보고 이렇게 출세했다. 그냥 적어도 그렇지만 당신 유능한 인재니까 썩으면 안 된다. 나 밖에서 얘기하겠죠. 한 1, 2년만 좀 딴 사람 5년 10년도 주시는데 1, 2년 나이도 얼마 안 처먹었으면서 그 사람 덕을 봤으니까. 그래야 돼. 그게 그 사람 의리와 덕으로 성공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 맨날 사람들한테 입방에 찌니까 국민 교육이
입장 애들도 당연히 예? 청소년과 애들 보는 눈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아직 교육받아야 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보는 눈도 있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엮기도 잰 거 같은데 딴 게 뭐였지? 그래서 어쨌든 선관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감사원이 선관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명시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더민당에 약간 유리하단 말이에요. 쪽에 그러니까 더민당 쪽에서 탄핵을 시켜서 감사원장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다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더민당에서 유리하면 더민당 쪽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을 못 뽑아냈어? 지난 선거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러니까 억지로 탄핵을 다시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계엄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전에 무려 30명을 탄핵했단 말이에요. 정부 관리들을. 예?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고 그냥 손 내밀고 그냥 황복하기까지 만드는 공격하는 거죠. 여태까지. 예, 더민당에서. 일을 못하겠다. 일을 못하게끔. 그럼 윤석열이가 가서 찾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거대 야당이잖아. 네. 거대 야당인데 자기가 1년인가 잘했으면은 그러니까 잘 지방선거를 못할 거지. 지방선거를 할 때 그 윤석열이한테 힘을 실어줬겠지.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또 그런 근데 국민들이 배신자를 또 올렸고 그래 그 선거 국민들이 제대로 윤석열이한테 힘을 안 실어주고 그렇지. 야당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국민들의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거대 야당이 협조가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예.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계엄령으로 해서 총으로 다 쏴죽여버리는 게 그게 옳은 결론이냐는 거지. 쏴죽이긴 있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이 무장하지 계엄령이라는 말을 이때까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엄이 일어나면 필수적으로 군인들이 사람을 쏴 죽인 사건이 다 있었어요. 계엄이라는 말은 학살과 동의어야 내가 보기로는. 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회 총무장하러 가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경찰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속을 시키고 그 공수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말들을 돼 있는 사람은 군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최대한 이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뭘 해보려고 한 결론이 군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정치인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치안을 하려면 이거는 전두환 머리 쏘가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광주 분들 생각은 다 그렇지. 그런 거 아는데 다 싸죽여야지 이 생각이잖아 지금 윤석열이가. 무슨 다 싸죽여 그거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계엄을 했는데 안 싸죽인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니까요. 계엄이 있다는 거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싸죽이겠다는 게 계엄이야.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그거를 엄청 뼈저리게 느끼지. 왜냐면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책자 하나가 다 계엄 때문에 죽은 사람들 사진 같은 거가 그러니까. 엄청 나눠줬어. 광주 얘기.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 계좌만 들어도 벌벌 떨어. 그래요. 그게 그 말은 맞아요. 계엄이면 말 안 듣는 사람 싸죽일 수 있는 게 계엄인데 그렇지. 그거는 국가의 재량이지. 그러니까 국가는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형 시킬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김영삼 정권 때 그 사람 살인자도 아닌 사람을 일개 성폭행범을 국가 기강 세우겠다고 사형 시킨 적이 있고 지금도 아마 어떤 이제 조주빈인가 그 사람이나 그 또 이은혜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닌데 어떤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어떻게 국민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니들 디지털 정보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사람 사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본보기 보여주기 위해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걸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 김영삼 정권 사형제가 있을 때 같으면 사형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 상태에서 국가는 또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요. 예? 경찰 요즘에도 경찰 죽였잖아요. 그 실제로 칼부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경찰이 당연히 죽이는 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옛날에 경찰이 칼 맞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무기 흉기 들고 그래 국가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계엄 아니면 사람 절대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이면은 어쨌든 군인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야당이라든지 조갑제 대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수 쪽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서는 다 그 계엄 그 자체가 용서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는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그러고 계엄을 할까 말까 정당하냐 마냐를 판단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판단 권한은 그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제라면서 완전히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그거 책임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그걸 왜 헌법재판소가 해요? 그것과 내란죄는 뭐가 달라요? 내란은 그야말로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은 이 내란과 관련했으면 그렇다. 이제 아마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현재의 권력을 너무 야당 쪽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경찰도 다 야당 말 듣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만드는 군인을 이용해서 좀 이제 그걸 좀 뒤집으려고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국가의 체제 그런데 내란이란 건 국가의 체제와 그걸 완전히 바꾸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근데 사실 경찰이나 그런 게 야당 말 듣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어차피 행정 권력은 이쪽 대통령 여당인데 국회가 왜 그런 권한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국회가 3분의 1 찬석이니까 국회 이재명 말대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봐 대통령 구속시키고 다 그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왜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뺏기지 말지. 아니 뺏긴 거잖아요. 아니 뺏기나 마나 권력을 뺏기나 마나 그거를 왜 그러니까 뺏긴 건 그러니까 국회가 전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권력 뺏겼으면 국회는 그런데 그 입법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지 무슨 어떤 그냥 그 행정 국가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까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럼 경찰이나 공수처가 더민당 말 듣냐? 이대로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눈도장 찍고 줄 서기 위해서 말 듣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거대 야당의 리더가 어쨌든 돼 있는 상태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이재명이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니까 계엄령 한번 해야 돼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했으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겠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보통 일반 중도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는 이재명이가 거대 야당이 되도록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막상 이재명이가 거대 야당이 돼서 본인의 뭔가를 휘둘렀을 때 윤석열은 자기가 자기 뜻을 못 펼치면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설득하든지 뭔가 노력하든지 뭔가 계속 뭔가 이재명이가 나를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못하게 한다고 국민들한테 호소라도 하든지 뭔가 윤석열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만났잖아요. 오히려 이재명이를 국민들이 욕을 할 건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만나서 내가 알기로 딱 한 번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동안에 그 사람이 노력한 걸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한 그대로 사실 그걸 국민이 몰라서 알았다면은 지지할 건데 그거를 어쨌든 그
이제 반대 시위라든지 반대 쪽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제 전에는 윤석열 이제 계엄 잘못 탄핵 찬성한 다수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절반 가까이 서로 반반씩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럼 29번 탄핵하는 동안 자기가 사람을 내세웠어. 근데 거대 야당 쪽에서 자꾸 사람을 잘라 못하게. 근데 이때까지 29번 탄핵을 받으면서 딸랑 한 번 거대 야당을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한 번? 아니 만나고 그건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서 될 일이야?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아니 그 탄핵이라는 게 또 어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그러니까 방송위원장 그런 거 단지 자기네 뜻대로 이제 그야말로 그쪽 뜻대로 야당 뜻대로 아니면은 무조건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넘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소통을 하라고 대통령이 소통인데 넘겨주라는 완전히 그쪽 뜻대로 하라는. 그러니까 그 위원장 그런 거 같은 거 전부 그쪽 뜻대로 아니면 그냥 탄핵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하여튼 좀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이 국회에서 많이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파워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 절반이 했으니까 그렇죠. 모든 권력을 야당한테 넘겨줘야 하는 게 그런 것이 이제 야당 입장이고.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 책임제니까 대통령 임기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경찰이나 그런 모든 그런 건 조금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여당 입장이고. 근데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 국회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회가 모든 이제 행정기관들의 권력까지 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 말을 듣고 있잖아요. 국회의 말을.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헌법에 맞는 그런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 정치인들은 자꾸 여당들도 일부 정치인들한테는 내각제가 좋거든요. 국회의원만 해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권력을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기에 그러니까 자꾸 내각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연생해서 그렇고 더 뭐 대표님 입장은 맞겠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계엄이란 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그런 건데 현 상태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진짜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서로가 진영이 다르니 그러니까 아니 진영이 다른 게 아니라 상식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총 쏴죽이는 건 지금 사람 설명했잖아요. 국가는 지금도 사람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별 죄도 아닌 사람 잡아 가둬가지고 사형 뚝뚝 때리면은 사형시킬 수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죽일 수 있는데 계엄도 그렇고 하지만 명령 나름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총 가지고 갈겨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근데 명령 안 했는데 총 갈기라고 명령했다고 자꾸 군인들 일부를 그러니까 근데 그 진술이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총을 쏴지 마라 이랬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고 있어요. 그건 법률적인 거 우리 잘 모르고 나중에 뭐 판결 나오겠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총을 쏴죽이겠다는 거라니까. 그거 아니지. 그게 네 꼴이라니까. 계엄이지. 군인을 통해서 이제 질서하는 거지. 근데 말 안 듣는 사람 총 죽이는 건 지금도 가능해요. 뭘 그렇게 계엄이라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살인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첨예한 진영. 아니 이거 진영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제가 처음 얘기 그거 좀 얘기하고 좀 마치 들어가지. 저기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상식 논리인데 자꾸 진영 논리로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상식은 뭐냐면은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이른바 보수니 그 얘기하는 사람 쪽에 좀 기울여 있다 하더라도 그 반중 운동한 사람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이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다다가 6.25 때도 우리가 중국하고 싸웠지만은 그건 중공 오랑캐. 그때도 우리는 중공 오랑캐를 증오했지. 모택동이 점령해가 중국은 자유중국 그쪽하고는 계속 교류를 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중국에서
그 청나라, 원나라, 청나라 해가지고 오랑캐들이 점령했을 때 그때 중국하고 싸우고 그 오랑캐들이 중국도 괴롭히고 한국도 괴롭히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김대중 정부 이전에 보수 정권이라지만은 노태우, 김영삼 다 친중이었다고 해. 그렇죠. 그때 오히려 북한방 외교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 미국이 아마도 그렇게 추측돼요. 그 김대중을 오히려 집권하게 해가지고 양쪽 집권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이후에 노무현 정권이 반미 이제 막 그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노무현 집권한 다음에는 길들여가지고 한미 FTA하고 그냥 완전히 오히려 그 미국의 말들게 길들여 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명박 정권을 된 다음에는 그야말로 미국에 아주 이제 달라붙게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그 인수위 시절부터 뭐 영어 뭐 전부 공부해야 된다 막 설치던 숙명여대 총장이지 뭐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노무현 이명박 상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간판도 다 영어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도 전통적인 그거를 배관시하고 조상을 폄하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 통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그래가지고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저도 뭐 뉴라이트 대변인 했었지만은 제가 대변인을 했을 때는 뉴라이트 먼저 대변인을 했어요? 거기 실질 실권자였죠. 근데 그때는 이미 네. MB 정권 후기, MB 정권 초기에 뉴라이트라고 해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다 간뒤로 떡대기만 남은 상태에서 제가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뉴라이트가 뭐냐면은 MB 정권 그런 거였어요. 결국은 말 그대로 진짜 신는 우파. 그러니까 김영삼 노태우 정권 이전이라든지 전통적인 진짜 우파라면은 그거잖아요.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라면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우리 조상 다 못났다. 막 인터넷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냥 다 길가에 오물 천지고 그냥 다 개판이고 막 그 양반 폄하하는 그런 건 많이 있잖아요. 보수 그러니까 자유민주 시장경제 그거만 맨날 떠들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를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 일제시대 이후 그리고 미국이 들어온 다음에 자유민주 시장경제 오로지 이것만 게 아니 자유민주 시장경제 그게 겨우 그게 국가의 이념이에요. 그게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계속 자기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뭐 진보 좌파 빨갱이들이 집권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전통적인 보수 이런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집권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더 안정되지만은 자기들이 계속 그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MB 정권 박근혜 정권이 있었지만 도로 정권 뺏겼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냥 그 사이에서 분열이 많은 게 바로 그 사람들이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로는 보수이지만 보수가 실질적인 보수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오로지 영어. 그래 지금도 보면은 반중하면서 그 세이브 코리아, 스탑 더 스트리밍, 스탑 그 말 보기도 어려운 그 영어를 표제어로 다 하잖아요. 그게 왜 나라 팔아먹겠다는 거지? 뭐예요? 왜 나라를 영어? 에? 그래놓고선 그들이 말하는 좌파의 그 아까 말하는 무도함 그런 거에 이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그런 거지. 생각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이 이런 양극단 그 싸움 그런 거에 어느 한쪽에 말리지 않고 둘 중 어느 극단이라도 제발 이 우리나라 전통 가치와 국민은 이걸 존중하는 쪽을 보이는 쪽을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양극단을 무조건 지지하는 거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끼리 그냥 싸우고 지랄하고 계속 그런 날만 계속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온건한 국민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실제 정책으로 보여야죠. 그거는 뭐 어느 그야말로 교육도 정상화하고 그야말로 5,000년 써온 한자도 제대로 교육하고 예?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거를 어느 쪽 정권이든지 해야 국민이 지지를 한다고 얘기하지 무조건 어느 쪽이 옳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 한마디로 마무리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령은 상식적인 겁니까? 예, 비상식적인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섭섭하고 유감이지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잘못한 건데.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럼 그게 잘못했으면 그걸로 벌을 받아야 되죠. 벌은 받는데 그게 대통령 쫓겨난 일은 아니죠. 그게 대통령 쫓겨날 일이죠. 아니야. 하여튼 그거는 그 계엄령이 옳으냐 그러냐. 네.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해야지 국가 그걸 최고 결정권자를 자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 이전 그건 옛날에 노무현이 그건 저는 기득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지. 왜 헌법재판소 지들이 뭔데 대통령 위에서 그걸 못하게 하냔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데모. 그러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헌법재판소 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누구도 데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얼빠진 소리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약자라고. 실제로 그건 사실 어디나 미국도 그냥 뭐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강자다 그런 얘기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이 그걸 권력을 가져야 된다면 근데 내각제면은 그게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그림자 정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데는 그러니까 국왕이 그나마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은 계속 좀 그게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는 계속 보수적으로 지켜지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어디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헌법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 돼 있지 무슨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고 책임자라고 돼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우리나라에 너무 큰 일을 쥐락펴락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데 그걸 버르장머리를 잘못 드는 건 지금 헌법재판소 비판하는 보수 세력이다 이거죠. 그렇지. 그럼 이제 보수 세력이 본인 발등에 그걸 찍은 거는 본인. 지금이라도 개과천선 잘못을 하고 그런 건 사실 다 자기 잘못이에요. 최근에 뭐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뭐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여당 대표가 너무 그 대통령하고 각을 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옳은 말이죠. 질책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한 거고 다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버르장머리 잘못 들은 거야.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세종시 만드는 거 아무래도 나라에 부담이 많고 문제가 있다. 이거 철회한다. 이렇게 하니까 박근혜 그 전 대표가 그때 국민과의 약속인데 뭐냐고 같은 여당인데 정면으로 들이받았잖아요. 예, 그래가 그게 그 업보로 둘이서 계속 대통령 대놓고도 계속 그러고 대통령일 때 이렇게 도와주질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또 본인도 또 똑같이 당한다. 똑같이 당하고 이제 그렇지. 다 그 MB 계열이 또 박근혜 탄핵 때 그랬고 서로가 그런 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 도의 교육이 도덕 윤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야말로 예수님 안 믿으면 공자맹자라도 다 배워야지. 그것도 안 배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 여기 우리 여기 마을 국민한테 봉사하려면 도민한테 교육을 많이 제대로 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공자맹자? 공자맹자 교육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는 너무 신격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려면은 왜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 어떤 종교의 강력한 권위로 너희들 잘못하지 말라. 그렇게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시키면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대충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해. 그럼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파이됐어요. 지식 지적을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가 지금 개파이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쉬운 책 뭐 그 책 어려우면 그런 헛소리 말고 그건 다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닌데 다 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용이 들으면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책을 다 읽고 책을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책 읽는 거지 무슨 들은 거 없이 책 읽으려면 비디오 보지 뭐 영화 보지 텔레비전 보지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국민 교육에 도민교육 동민교육인가 거기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실 거죠? 네.